고정입니다. 전 여자친구 최 씨가 고소하면서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요. 반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당했다. 심지어 내가 임신 상태였다. 16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하죠. 그렇습니다. 수 없는 일들이네요. 한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죽을 뻔한 고비에서 살았을 때, 엄청난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떨 때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하십니까? 낙선하면 지옥이야? 여기 산증인이 오히려 연애할 때는 약간 천국 같았는데 헤어져 보니까 지옥. 또 헤어지고 나니까 또 지옥 같을 것 같은데 천국. 진짜 우리 기자님들 입장에서는 특종이라고 생각해서 썼는데 사실과 다를 때 천국과 지옥을 맛볼 것 같아요. 고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함부로 쓰지 않거든요. 네. 아니라고 해도 그냥 맞는데 그쵸. 나의 말이 맞는데 아니라고 해도 그냥 그냥 예를 들어서 손 잡는 거 찍었는데 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니까. 그냥 나는 알지만 굳이 내가 나가서 제가 기자 하겠습니다. 둘이 사귀는 거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냥 대중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아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래 하다가 됐는데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우리나라를 그렇게 비유하던데 되게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네. 재미있는 일이 많지만 다들 고달프게 살잖아요. 네, 연예계에서도 구설수로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 분들이 있죠. 이상민 씨 어떠셨어요? 안 돼? 전 상민 씨랑 그 팔로우인데 네네. 그 상민 씨 그 애를 보자. 셀카를 너무 많이 찍으셔서 그래가지고 팔로잉 했다가 끊었잖아요. 근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모닝 막 아침에는 상민 상모닝. 씨 나오면 빨리 넘. 애교가 진짜 많으시잖아요. 네, 어머. 네, 특히 법 입장에서 어쨌든 피의자로 몰렸다가 사실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는 순간에 천국과 절 늑제는요,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이입니다. 이번 풍문의 주인공은 바로 2005년 그룹 WS501로 데뷔를 한 이후에 부드러운 이미지로 큰 인기를 누렸죠. 이후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면서 차세대 한류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김현중 씨입니다. 네, 김은 국내로 입지가 아주 탄탄했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다정한 남자친구였고요. 무대 위에서는 아주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그야말로 상남자였죠. 그리고 이제 당시 드라마 이제 감격시대라는 드라마를 찍었는데 그 드라마 안에서 굉장히 그 거친 남성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도 어쩌면 거친 남자일 수 있겠다는 이미지를 심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사건의 시작은 전 여자친구 최 씨가 이제 고소하면서 이제 임신 논란이나 건들이 계속 2014년 말부터죠. 계속 현재도 진행 중인데 어쨌든 양측 법정 공방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이 조금씩 알려지면서는 그야말로 파렴치한으로 김현중 씨가 계속 몰렸다가 이 법정 공방이 지속될수록 점점 매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에서 피해자로 여론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전 여자친구 최 씨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과연 김현중 씨의 전 여자친구인 최 씨는 어떤 거짓말을 했고 또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폭행과 유산으로 원수보다 못한 남남 사이가 됐지만 한때 두 사람은 다정한 연인 사이였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된 거죠? 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확실하게 이야기가 전해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2012년으로 첫 만남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현중 씨는 지인의 소개로 연극학과 출신인 이 최 씨를 만나게 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연기에 대한 어떤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렇게 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급속히 가까워졌고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제한 지 2년 뒤인 2014년 8월에 불거집니다.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니 단순히 뭐 둘만의 뭐 사랑 싸움 뭐 이 수준이 아니고 최 씨가 김현중 씨를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언론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후 두 사람의 사실 진실 공방은 언론 폭로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네, 가장 먼저 한 매체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최 씨가 김현중 씨로부터 2014년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반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처음에는 뭐 주먹과 발등으로 구타를 당해서 얼굴, 가슴, 팔, 둔부 여러 곳에 타박상을 입어서 전치 2주에 해당하는 폭행이 있었으며 나중에는 그 폭행이 더욱더 심해져서 갈비뼈가 골절이 되는 전추 6주의 상해를 입었다라면서 총 4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한 매체가 실게 되죠. 폭행을 인정하세요? 심정 한 말씀만 말씀해. 네, 조서 성실 임하겠습니다.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이 있나요? 김현중 씨는 인정을 합니다. 이 조르기 장난으로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김현중 씨가 좀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 화해를 하기 위해서 사과문을 작성하고 갈등을 좀 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최 씨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좀 화해를 하자, 풀자라고 좀 호소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일정 부분 실제로 오해가 풀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김현중 씨가 공식 홈페이지인 현중닷컴 여기를 통해서 사과문을 또 발표를 했는데 그 사과문을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서로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정신적 또 육체적으로 피해를 줘서 너무나 미안하다. 이제 또 팬들에게도 굉장히 죄송하다. 이런 사과문을 올리면서 거듭 이 사과의 뜻을 밝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두 사람을 이제 검찰에서 부르게 됐죠. 최 씨하고 김현중 씨를 불러가지고 대질신문까지 벌여서 폭행치상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약식 기소를 5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고, 다만 최초 폭행 전치 2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로 무혐의로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폭행 논란으로 소송까지 하며 전쟁을 치른 두 사람이 재결합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네, 역시 한 매체가 이러한 보도를 하는데요. 2014년 11월에 전 여자친구였던 그 최 씨의 생일에 맞춰서 김현중 씨가 준비한 이벤트가 결정적으로 재결합에 였어요. 선물이 왔어요. 꽃이랑 케이크였어요. 그때 제 마음이 다시 녹은 것 같아요. 현중이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심경을 밝혔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중 씨의 주장은 또 다릅니다. 이후 김현중 씨와 최 씨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함께 제주도로 2박 3일로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그래서 여행 갔다고 하니까 서로 다시 연인으로 발전한 게 아닌가, 재결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렇게 다시 연인 사이로 발전한 줄 알았던 두 사람이었는데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당시에 김현중 씨가 일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일본 팬 미팅도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을 때 정말로 그야말로 폭탄급 소식이 전해옵니다. 바로 두 사람의 결별설과 동시에 임신설이 보도됩니다. 이제 2015년 2월 중순에 한 월간지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겨 전 여자친구 최 씨가 임신 11주에 접어들었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아이까지 낳고 그 전에 재결합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 보도가 있었죠. 이때 모두가 정말 궁금했었어요. 이 다음에 어떤 게 사실일까, 어떤 입장이 나올까 하는데 정말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다시 만났을 때 최 씨와 다시 만난 건 사실이고 그때 이제 연인 관계가 됐다가
다시 연말에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 연말에는 헤어진 거죠. 헤어진 다음에 2015년 1월에 그 전 여친 최 씨가 임신 사실을 알려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임신 소식을 들은 거죠. 지금 무슨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저희가 돌아가면서 읽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네요. 지금 뭐 워낙에 사실은 여러 일들이 있었고 계속 드라마 맞습니다. 예, 막장 드라마가 기사화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많은 댓글이 정말 막장 드라마 네. 이상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라는 댓글들이 있었던 것만큼 참 정말 여러 일들이 있었네요. 이게 다시 만나서 제주도에서 뭐 2박 3일로 여행을 떠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둘이 어떻게 그런 갈등을 맺었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라고 의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 씨의 주장은 김현중이 자기의 마음을 돌렸다고 얘기해서 주장을 하지만 김현중의 입장은 사실 이게 아니라 사실 그 전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6억이란 돈이 갔는데 그것에 대한 합의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문을 받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자라는 뭐 양측의 어떤 합의라든지 그런 뭐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근데 또 그때 최 씨가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기 때문에 괜하게 건드리지 말고 어쨌든 여자의 상처를 준 남자로서의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지자하면서 뭐 선물이라든지 가끔가다 안부 문자를 보내주면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의 방편으로 하나로 여행을 선택한 건데 그것 또한 이거는 김현중 측의 주장이에요. 가서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정말 이별을 하는 걸로 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김현중 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박 3일을 보내고 났어요. 김현중 씨는 연말에 서울로 올라와서 가족들과 드디어 저 최 씨와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끝났고 합의서도 그 이후에 받았어요. 그래서 6억에 대한. 그래서 가족들과 볼링 치고 좋았는데 1월 3일에 문자가 오죠. 나 너의 아기 가졌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최 씨가 한 매체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책임은 지겠다. 그리고 김현중 씨가 아이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은 뭐 인정하겠지만 김현중과 결혼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또 못을 박는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최 씨 측에서는 큰 병원에 남자 의사는 싫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현중 씨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목한 최 씨가 지목한 여의사에게 진료 예약을 했으니 만나서 진료를 받자라고 했지만 약속한 날짜에 최 씨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오히려 김현중 씨의 부모가 최 씨에게 낙태를 요구한 것처럼 그런 뭐 인터뷰나 이런 언론 보도에 좀 뉘앙스를 풍기면서 갈등이 재점화된 거죠.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한 말씀 해주시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진심이 밝혀지고 전 씨께서 이제 아버지로서의 자세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린 반박해서 나온 게 아니고 아기 건강 상태나 또 그 산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구하고 싶은 그것뿐이죠. 이유가 없어요. 해결할 문제는 현중이랑 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양가 부모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 이렇게 언론에서 온 국민이 해결해 주는 이건 한사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7일이었죠. 이날을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제가 이거 쓰긴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 최 씨가 임신과 김현중 씨와 겪는 갈등,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정신적 피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무려 16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하죠. 하지만 김현중 씨는 이 와중에 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 최 씨와의 갈등을 좀 매듭짓지 못하고 2015년 5월 12일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당시 군입대 했을 때 김현중 씨 표정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정말 하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 표정이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전 여자친구 최 씨의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아니 뭐 금액이 위자료 금액이 아니네. 어마무시하네요. 16억 원. 제가 16억이면 네. 말도 안 나와. 보면요. 16억 원 중에 10억 원은 임신에 관한 정신입니다. 그리고 6억, 아까 전에 그 폭행몰은 고소 사건이 있었을 때 6억에 합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6억 부분에 있어서 최 씨가 받은 6억 원을 김현중이 발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약금을 달라라고 해서 총 16억 원이 된 거예요. 아, 더블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6억 받았는데 네. 또 달라? 네.
유급이란 하지 말아야 위약금. 되니까. 위약금. 사실 근데 그 위약금 부분도 최 씨의 주장, 김현중 씨의 주장 다 달라요. 서로 먼저 네가 발설했잖아, 네가 발설했잖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또 논란이 비밀 유지 있어요. 각서에 대한 예, 비밀 위반인데요. 유지 각서죠. 예. 네. 이거는 김현중 씨의 재산을 알고 있어야지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인 것 어느 같아요. 정도 감안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이나 뭐 2억이면 탈 테니. 근데 전혀 이거는 금액을 어디서 산정한 건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고소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영진 씨가 기분 나빠서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너무 진짜 심적으로 괴로움을 받고 있다.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걸 또 정영진 씨는 또 반소. 예,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고소에 대한 거는 뭐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과연 10억에 6억에 대한 위약금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올바른 것인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이 김현중 씨 입장에서는 참 많이 답답한 상황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민사를 누가 봐도- 이렇게 세게 걸어버리면은 인지대도 꽤 나올 거거든요.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1,000억을 걸어도 되긴 돼요. 근데 인지대가 꽤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인지대가 10억 이상이면 아마 그 가격은 동일할 동일하는 걸로 알고 근데 있어요. 애초에 제가 봤을 땐 몇 억대를 걸었다는 것 자체는 아까 말했던 전략 전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까 좀 얘기했듯이 상대에게 좀 타격을 주겠다라는 게 예. 좀 아니, 강해 저는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타격도 타격인데 이거 자체로가 메시지인 거죠. 그만큼 나에게는 이게 큰 일이고 나는 김현중한테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10억을 걸었을 때와 1억을 걸었을 때 자신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좀 더 신경 썼던 그런 배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김현중 씨 같은 경우 WS 501 이후에 가수로서나 또 뭐 꽃보다 남자, 그게 뭐 간격시대 굉장히 핫한 그 코스를 걸어왔고 또 실제로 수익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에는 조력자 누군가가 그런 거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의 조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 임신에 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게요. 자기가 임신하면서 몸에 겪은 스트레스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준 스트레스를 얘기한 건지.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김현중 씨 여자친구가 거의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저랑 같은 상황이면 약간 오는데 이 시기 때는 사실 아이가 이제 잉태가 돼서 약간 젤리곰 형태이기 때문에 모성애가 생길 만큼 아이가 뭐 태동을 준다든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또 물론 경산이지만 이 친구는 초산이란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모성애에 의해서 내가 임신을 했는데 왜 나의 엄마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에 대해 스트레스 주냐 이렇게 주장하기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냥 나를 믿어주지 않은 거에 대한 약간 뭐라 그러지? 배신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을 요구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여자친구 최 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임신으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건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임신은 아이를 낳은 그 임신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임신에 대해서 소송을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이미 김현중 씨 아이를 가진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가 아닌 네. 그 전에 네. 김현중 씨랑 임신을 한 적이 있다. 그렇죠. 그때 나는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고 그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다라는 내용의 소송이네요. 그 폭행 유산 관련해서는 정말 충격에 충격을 더합니다. 최 씨 측의 변호사를 통해서 최 씨가 교제하는 동안 그리고 이해할 수 렉서스가 차량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렉서스 밸류 플러스를 선보입니다. 렉서스 최고 리세일 밸류 보장, 월 40만 원대 납입금, 하이브리드 배터리 무상 보증까지. 세상을 바꾸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렉서스. U 플러스는 쿠폰을 당신 것으로
쓸 때도 아이폰 7을 선택하는 새로운 기준 LG U+. 다 보이거든요. 와, 많기도 하다. 야, 한도 끝도 없구나 정말. 차가 좀 넓죠? 예, 너무요. 올뉴 모닝. 지금 현재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가 아닌 네. 그 전에 네. 김현중 씨랑 임신을 한 적이 있다. 그렇죠. 그때 나는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고 그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다라는 내용의 소송이네요. 그렇죠. 그때 뭐 폭행으로 인해서 갖고 있던 아이가 유산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도 폭행과 임신과 유산이 반복됐다.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렇게 청구한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단순한 폭행 사건이 주는 연예인에 대한 이미지 타격보다도 임산부 폭행 그럼 이건 심각하게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그 부분을 노리었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급급된 거는 아무래도 이미지 타격을 크게 주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 폭행 유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정말 충격에 충격을 더합니다. 최 씨 측의 변호사를 통해서 최 씨가 김현중 씨하고 2년 동안 교제하는 동안 모두 5번의 임신을 했다. 최 씨가 주장한 거에 따르면 임신과 중절 수술 리스트가 이렇습니다. 2013년 7월 그리고 2014년 6월에 유산을 했고요. 2014년 7월과 12월에 임신 중절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절 수술을 하고 난 뒤 불과 12일 뒤인 12월 20일에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를 2015년 9월 3일 날 출산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거는 다 최 씨 측의 주장입니다. 네. 이건 너무 정말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일들이네요. 드라마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기사를 저희 쓰면서도 사실 뭐 믿기지도 않고 너무 복잡했어요. 정말 이게 사실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알고 보니 폭행 사건이 있을 당시에는 최 씨가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원래 최 씨 측은 2014년 5월 임신 여부에 대한 증거 자료로 무월경 사주 진단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임신과 유산에 있어서는 그동안 진료받은 병원 기록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월경 사주 진단서라는 거는 본인이 제가 4주 동안 무월경이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진술을 바탕으로 병원에서 써주는 것이지 이것이 임신이라는 진단서는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김현중 씨 측이 오히려 우리가 나서야겠다 해서 이 최 씨가 다닌 것으로 알려진 5곳의 산부인과를 찾아서 사실 조회를 신청을 합니다. 받아보니 이 최 씨의 임신과 유산 사실을 증명한 곳이 없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2014년 최 씨는 김현중 씨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이 됐다면서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알고 보니 최 씨가 헬스 기구에 스스로 부딪혔다고 병원에 말한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고요. 당시 해당 병원에 진단서를 좀 발급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그 요구를 거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최 씨가 김현중 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거짓말을 하게 되면 뭐 언젠가는 들통이 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본인도 굉장히 또 비난을 받을 걸 알았을 텐데 왜 그 여자친구인 최 씨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두 사람 사이 일이니까 모르지만 아마도 이 여성분이 이 김윤중 씨에 대한 몇 가지 불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워낙 해외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본인만의 남자친구가 아닌 그런 존재로 좀 느꼈을 가능성도 좀 있고 그래서 뭐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깨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잡아둔다든지 혹은 그 질투라든지 분노 같은 것을 뭐 돈으로 좀 해결하려는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된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 정도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정은 살짝 저도 좀 동의를 하긴 하는데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연애를 하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되게 크게 주고 받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관계니까 어떻게 해야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제일 알아서 한쪽은 이제 상대방의 이미지를 깎아내는 식으로 상처를 주려고 했고 한쪽은 상대방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이제 피임에 대해서 둘 다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 가장 비극적인 어떤 연애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많이 씁쓸한 것 같아요. 네, 뭐 잘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앞에 있었던 그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2016년 8월에 결과가 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에 대해서 주장에 대한 최 씨의 모든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이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재판부가 오히려 최 씨가 언론에 대고 이런저런 인터뷰를 함으로써 정말 연예인으로서 모든 명예와 이미지가 실패했다.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1억 원을 내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최 씨가 고정기입니다. 인생이 후반전을 시작하는 기분으로 저녁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이제 만나뵈야 돼. 휴가에서도 만나뵀지만 정식으로 이제 저녁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팬 여러분들을 빠른 시일 내로 좋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운 날 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찍으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주무셨어요? 아니죠?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죠? 구정 연휴 잘 보내셨고요. 네. 법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부모로서의 심정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떠셨는지. 여자애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부분들이 검찰이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드러났잖아요. 드러나서 이렇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디를 엄마가 그 1년 동안은 어디를 안 다닌 것 같아요. 집에서만 계셨지. 왜냐면 남들이 이제 진짜 폭행한 놈에 뭐 해갖고 할까봐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도 못 나가고 우울증도 심했고 유서도 써놓고 앞으로도 이 모든 판결이 나질 때까지는 마음 편히 이렇게 지내지 못할 것 같아요. 항상 조용해서 살고 지가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힘들었겠죠. 힘들었는데 얼굴을 안 보이니까 엄마한테는 항상 밝게 잘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만 건강하면 되니까. 엄마만 무조건 건강하면 자기는 힘들어서 넘길 수 있으니까 자기는 좋으니까 맨날 늘 엄마 걱정이죠. 지금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그냥 초음파 사진도 그냥 사진만 보여줬지 뭐 따뜻한 게 지금도 애는 못 보고 있잖아요. 아이고 못 보셨어요? 예, 아무 소리 없는데 지금 이렇게 좀 법을 밟고 있는데 우리가 또 가만 무슨 소리가 또 들을 것 같아서 그냥 기다리고 그러니까 법의 판결만 지금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 남는 말씀은 사실 김현중 씨 아버지를 인터뷰를 했지만 끝나고 어머니랑도 함께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모든 게 깨끗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근데 깨끗하다고 해서 상대방을 흠집을 내고 상대방의 잘못이 다 드러나고 우리 억울함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 김현중의 잘못된 점도 낱낱이 밝혀져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진짜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이지 나는 뭐 상대방의 판멸을 원하거나 내 자식만 잘 되고 이런 거를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와닿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법정 공방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도 진행형이고 최 씨는 항소를 한 상태고 김현중 씨는 또 이거에 대한 맞고서를 해서 2017년 1월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중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거를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공소장을 제출해서 이거에 대한 또 재판은 오는 3월 30일로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법원에서는 김현중 씨 손을 들어줬고 뭐 항소는 했지만 어쨌든 손은 들어줬지만 폭행을 했다는 사실은 여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볼 때마다 생각날 것 같긴 해요. 많은 여성들이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아닌가. 비극적인 연애죠. 저는 그리고 이 2차전이 남아있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아이를 친자로 인정받았으니까 양육비 소송도 하겠죠,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2차전이 이건 뭐 그리고 김현중 씨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거는 따라오는 양육비 소송이고. 예. 근데 저는 그 여자친구가 아이만큼은 아빠 친부하고 이제 그런 상관없이. 문제는 있지만 아이만큼은 정말 사랑을 주면서 잘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있어요. 큰 걱정이네요. 예. 법적 공방을 벌이며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고 합니다. 소속사와의 분쟁이었습니다. 클라라 씨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